나는 이렇게 아이랑 싸우는 엄마도 봤어. 엄마 싫어!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너 싫어! 이렇게 하는 엄마들. 자, 계속해서 말하기.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잘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는지도 내가 이야기해 줄게. 궁금한데. 말을 잘해야지 먹고 사는 게 편해져. 사회에 나가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. 자신감 있게 말하라고.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여 아이들이 잘 말하니? 아, 절대 안 되지. 절대 아니야. 오히려 부모의 비난과 훈계를 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더 위축돼. 맞아.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?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이 결석을 하잖아. 그럼 담임인 우리들이 아이에게 전화를 해.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. 아, 어머니 오늘 지안이 결석해서 전화 드렸어요. 그래서 이야기를 한 후에 어머니 지안이 좀 바꿔주세요. 제가 지안이랑 대화하고 전화 끊을게요. 하면 엄마들이 지안아 선생님 전화 왔다 하면서 전화를 바꿔주셔.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 꽤나 능수능란하게 나와 통화하는 아이들이 있거든. 지안이 오늘 어땠어? 선생님 나 오늘 유치원 못 가서 너무 심심했어요. 선생님도 지안이 유치원 안 오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. 내일은 올 수 있지? 네 선생님 나 다 나와서 갈게요. 지안아 사랑해. 저도 선생님 사랑해요. 하고 전화 끊는 아이가 있어. 이 아이들 특징이 뭐게? 말 잘하네. 이 아이들의 특징이 통화상에서 엄마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. 오, 맞네. 그런데 또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전화를 바꿔주면서부터 엄마의 간섭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. 어떤 간섭? 언어적인 간섭.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야지. 그럼 아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그럼 난 이미 엄마가 언어적인 간섭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야. 지안아 선생님 오늘 지안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아서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. 지안이는 선생님 보고 싶지 않았어? 그럼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해. 왜냐하면 엄마의 언어적인 지시가 들어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해. 그래서 뜸을 들이거든. 그럼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게? 선생님 내일은 꼭 갈게요 라고 이야기해야지 하는 게 전화상으로 들려. 그럼 그 아이가 엄마가 해준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내뱉어. 선생님 내일은 유치원에 갈게요. 내일은 꼭 유치원에 와. 선생님 우리 지안이 너무 많이 보고 싶다. 내일 유치원에서 만나자. 하면 아이가 또 가만히 있어. 왜 가만히 있는지 알지? 엄마가 간섭하기 때문에 내 생각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아이들인 거야. 그럼 엄마가 또 본인이 이런 아이로 키웠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엄마의 언어적인 간섭이 또 들어와.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지. 그럼 아이가 선생님 감사합니다. 선생님 내일 만나요 해라. 선생님 내일 만나요. 이 아이는 그냥 앵무새네. 앵무새야. 근데 왜 이렇게 왜 많이 익숙하지? 정말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야. 엄마가 아이들을 원에 데리러 오신 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. 우리 땡땡이 내일 만나자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일은 선생님이 이런 재밌는 놀이 준비해 놓을게. 이렇게 이야기를 해. 그럼 그 아이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방긋 웃어. 나를 보고 방긋 웃는다는 건 어떤 뜻이야? 예스잖아. 선생님 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너무 기분 좋아요. 나 내일 유치원에 일찍 올게요 하는 게 다 내포되어 있다고.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들의 표정을 통한 의사소통은 보이지 않나 봐.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지. 그 순간 이 아이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. 약간 AI네.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. 부자연스럽지. 왜? 엄마가 말해줘야지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. 이게 계속 훈련된 아이. 그래서 내 생각이 바로 입으로 나오지 않는 거야. 뇌를 거치지 않아. 왜냐하면 엄마가 말해줘야지 나오고 엄마가 말해줘야지 나오는 거야.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게 훈련이 안 되는 아이들인 거야. 그 엄마들 우리 학부모님들 내한테 다 참교육들 당했다. 다음날 내가 전화하지. 어머니 하면서 이제부터 입 다무세요.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엄마들은 다 사랑이야.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. 맞지. 잘 모르셨던 거지. 그랬을 때 어머니 이 아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흐르는 그 정적도 이 아이가 기꺼이 배워야 되는 경험이에요. 내가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정적이 흘러. 그런데 이 아이는 알아. 우리 선생님이 지금 나의 다음 대답을 기다린다는 거. 그럼 용기 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. 이게 훈련되어야 된다고. 이런 아이들이 전화통화도 잘해. 그래. 결론은 뭔지 아니?
부모가 입 다물고 기다려주면 된다는 거야. 내 아이가 말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입 다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내 아이가 말 잘할 수 있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야. 두 번째 말하기는 내가 하는 말이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야. 자, 이것도 쉽게 설명해 볼까? 아이가 의견을 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엄마 안 된다고 했어. 이 순간 이 아이는 어떤 아이?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아이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나는 어떤 아이? 나는 늘 입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아이. 자, 그렇다면 내가 가치 있는 말을 하는 아이라고 느끼게 해줘야지 아이가 막 말하기를 즐길 거잖아. 말하기를 즐겨야지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거잖아. 어떻게 하면 될까? 너무 어렵지 않다. 아이가 무슨 말을 하잖아. 부모가 깔깔깔깔 웃어주면 돼. 남편 예전에 미팅 나갔을 때 생각해봐.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남편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여자가 매력적이야? 아니면 깔깔깔깔 웃어주는 여자가 되게 매력적이었어? 그래도 예쁜 여자였어? 아휴. 하긴 그런 거 같긴 하다. 난 미팅 나가면 늘 말을 많이 했는데도 남자들이 나무젓가락 저 끝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정지원한테 다 난리더라. 예시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. 아휴. 아무튼 이렇게 깔깔깔깔 웃어준다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언어를 내뱉는다는 거야. 맞아.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있어. 그럼 엄마가 너 어디서 지금 말대꾸 하네?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말대꾸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나에게 화를 내네. 입 다무는 것이 우리 엄마를 화내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해버리는 거야. 이것도 내 아이를 말하는 걸 즐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지 못하는 거야. 그렇지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냥 아무 말이나 좀 할 수 있게 자유를 주면 되지 않나? 그렇지.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. 네 생각은 그렇구나. 엄마 방금 전에 네 말에 설득당했어. 엄마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말이다. 넌 어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니? 남편, 나 지안이 말에 설득당했잖아. 자, 이 순간 이 아이는 어떤 아이? 나는 말로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아이. 이 아이는 말을 즐길 수밖에 없어. 말에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. 그게 격해에 쌓여야 돼. 그렇지.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지. 나는 이렇게 아이랑 싸우는 엄마도 봤어. 엄마 싫어!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너 싫어! 이렇게 하는 엄마들. 그래서 엄마 싫어가지고 조만간 영상 하나 찍을 거야. 기대하세요. 엄마 싫어! 나도 너 싫어!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! 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니? 다 말해. 나도 우리 남편한테 다 말할 거다! 나는 그걸 듣고 있으면서 4살이나 40살이나 똑같다. 언어적인 수준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. 아이가 엄마 싫어!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? 내 의견 말하고 있는 거잖아.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어. 나 지금 엄마 싫어. 그랬을 때 아이의 말을 그대로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야. 엄마가 싫다는 말이구나. 어떨 때 엄마가 싫어? 지금 방금 전에 엄마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싫은 거야.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줄 수 있어야지 아이가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. 자, 지금부터는 그냥 구체적인 말하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지안이 키울 때 사용했었던 거야. 이건 듣기 말하기가 모두 포함되는 활동이야. 이걸 생활 속에서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첫 번째는 아이에게 말로 하는 구연 동화를 들려주는 거야. 엄마가? 아이에게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TV를 틀어놓은 상태로 옆에 동생이 고함 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첫째야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듣고 있니? 아니 엄마 지금 몇 번째 말해? 이거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. TV 소리가 나오고 있고 뽀로로 노래가 들리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는 내 첫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야. 이건 잘 들을 수 있는 듣기적인 환경이 아니거든. 그런데 밤에 온 집에 불을 다 꺼. 첫째를 발베개 하고 둘째를 발베개 한 상태에서 불을 꺼.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거야. 자, 눈도 보이지 않아. 모든 신체적인 감각이 다 꺼진 상태야. 그때 아이들의 귀로 들려오는 듣기의 감각만 살려두는 거야. 이때 이 아이들은 오롯한 듣기를 경험해. 나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시골에 가면 책 한 권도 없잖아. 동화책 없어 남편. 없지.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할미꽃 동화가 지금도 기억나거든.
우리 할머니가 구연으로 들려주셨어. 나도 기억난다. 정말 기억난단 말이야. 구연 동화로 들려주셨던 거. 그래서 나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책이라고는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지안이에게 참 많이 구연으로 동화를 들려줬어. 지안이가 책만 펼치면 굉장히 거부하는 아이였거든. 그래. 그것에 대한 영상도 하나 찍어 놓은 거 있어. 책을 보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이 아이에게 재미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연으로 들려줬어. 그래서 우리 지안이는 엄마가 해주는 구연 동화로 콩쥐 파쥐, 선녀와 나무꾼 뭐 다 들었어. 최근에는 톰 소여의 모험도 내가 구연으로 들려줬거든. 그러면 책을 읽어주는 거랑 또 다른 거야? 완전 다르지. 책을 읽어줄 때는 불을 켜놓은 상태잖아.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너무 좋지.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듣기에 대한 언어적인 지원이잖아. 듣는 감각만 켜두는 거야. 좀 다르구나. 이렇게 들은 아이들이 듣기가 참 잘 돼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매일 밤마다 지안이와 말하기 일기를 썼어. 남편 알잖아. 알지. 그 지안이 말하기 일기장이야. 기억난다. 기억나지? 그게 몇 살 때였지? 6살 때. 내가 하나만 읽어줄까? 3월 26일 금요일. 제목 엄마의 하루. 자기가 제목도 다 정했어. 엄마는 서지안을 좋아해요. 매일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오늘은 못 사준다고 혼내요. 우리 엄마는 똥을 많이 싸요. 엄마는 주말이랑 방학은 계속 잠만 자요. 내일은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엄마는 서지안 얼굴을 쳐다보는 걸 좋아해요. 우리 엄마는 멋진 교수님이에요. 슈퍼맨. 남편, 이게 일기야. 그런데 이 시기 때 지안이가 글을 못 썼잖아. 누가 써준 건지 아니? 너가? 다 내가 써주는 거야. 이게 말하기 일기야. 아이가 말하면 엄마가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. 그리고 적은 걸 글을 통해서 아이에게 한 번 더 읽어주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지안이 남편 봐봐. 일기 쓴 거 봐봐.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말하기 일기를 했거든. 이렇게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또 어떻게도 했냐면 밤에 불을 다 끄고 둘이서 누워서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거야.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. 꼭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근사한 음식을 먹었다거나 하는 이벤트적인 일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둘이서 주고받는 거야. 그리고 그걸 음성일기로 남기는 거야. 남편이 하나 편집해줘. 내가 지안이 음성일기 썼었던 거 하나 보낼 테니까 그래. 영상 다음에 좀 넣어줘. 나는 오늘 콩나물을 팍팍 묻혔다.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다. 기분이 너무 좋았다. 다음에는 더 맛있게 무쳐줄 거다. 엄마가 오늘 콩나물 반찬을 해줬다. 그 얘기 쓸 거야? 그런데 너무 짜웠다. 진짜? 하지만 엄마가 기뻐해서 억지로 많이 먹었다. 왜 그랬어? 왜냐하면 나는 엄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. 지안이는 5살 때부터 일기를 썼어. 어떻게? 한글로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내가 한글에 능수능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. 내가 쓸 수 있는 글자 안에서만 내 생각을 표현을 한다고.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이가 말로 일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가 말하는 걸 부모가 다 받아 써주는 거야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니? 뭐야? 접속사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. 여기서는 글이 고가 아니라 글에 서가 들어가야지.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, 남편. 그대로 다 받아 써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글로 기록되는 걸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. 지안이 요즘에는 일기를 꽤나 잘 쓰지. 선생님도 일기 너무 잘 쓴다고 칭찬해 주시고. 그런데 6살 때 본인이 쓴 일기를 요즘도 가끔씩 꺼내서 보더라고. 그러면서 엄마 나 6살 때 이렇게 일기 썼다고 하면서 막 웃어. 이런 일기도 있어. 짜증나 진짜로 짜증나. 오늘은 일기를 안 쓰고 싶어요. 그냥 자고 싶어서 나는 이제 잘 거예요. 끝.
이게 일기야. 이것도 내가 그대로 적어줬단 말이야. 음성 일기도 하고 말하기 일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껴. 그런 것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끼지. 말하는 것이 즐겁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꽤나 논리 정연하게 잘 표현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어. 말을 잘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논술 학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해. 그렇지. 그 말하는 걸 텍스트로 적잖아. 그게 글이잖아. 맞지. 그러니까 말하기와 글쓰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.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. 잘 들어야지 말할 수 있어.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텍스트로 쓰는 게 쓰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듣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.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? 환경? 잘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. 그리고 두 번째, 잘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?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말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된다. 내가 하는 말이 가치 있게, 자신감 있게,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비난하는 언어를 멈추어야 한다. 입으로 유기농적인 언어를 내뱉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.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. 오늘 영상 너무 기나? 그래도 재밌는 것 같다. 유익한 영상이다.